일단 저희가 총선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하는 거라 사실 다른 그 방송들에서 다 총선 평가는 끝났어요. 전망들을 내고 있는데 저희는 촛불 중심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듣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자, 총선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189석, 어디는 이제 개혁신당까지 넣어서 192석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반윤 전선으로 치면 192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얻었죠. 네. 근데 이제 목표가 촛불행동의 목표는 210석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지난주 촛불에 나오신 분들이 뭔가 감정이 좀 찜찜하더라고. 네. 좋거든. 마음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미묘한, 잔치는 미묘한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촛불이 아주 그 뜨겁게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써야 된다 이런 게 좀 준비가 됐는데요. 화면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는 촛불 후보가 21명이 당선됐다는 게 가장 성과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평가 총평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200석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막판에도 이제 영상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이랬었는데 200석이라는 목표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은 나왔지만은 한 번도 막 꿈꿔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놀랐던 게 저희 형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총선 어. 끝나고 나서 저희 형은 막 정치 문제나 이런데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아쉽겠네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당연하게 200석이 될까 말까한 그런 네. 정서들이 있었구나라는 아니, 게 우리 아빠도 문자가 왔더라고. 출구조사 발표하자마자 고생했다. 이제는 윤석열 탄핵이다.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 촛불 집회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생각하시고 있는 사안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오죽하면 한동훈 입에서 200석을 막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국민분들께서 네, 지금 마치 김맹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입 그러네요. 모양을 내주시죠.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면 방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 카메라가 한 대가 더 도착을 해가지고 세팅하느냐고. 네, 앞에 김한랑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촛불행동 TV에서 중계를 와, 지원해 주시느라 막 PD가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네, 네. 다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국힘당 쪽에서도 200석을 걱정할 정도의 내몰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재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 염원은 이미 200석을 넘어서는 그런 압승을 원했다는 거죠. 근데 총선 결과가 물론 거대한 승리, 대승을 거두긴 했었으나 압승이라고 말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진보 세력에서 더 적극적으로 200석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반드시 200석을 해야 윤석열이 즉시 탄핵할 수 있다. 200석을 해야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다. 200석을 해야 사회 대개혁을 더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200석을 주십시오. 이렇게 더 간절하게 싸워 나가자고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는 좀 드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200석이 됐으면 더 좀 별로였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200석 받았으면 다 그렇게 안 말할 거예요. 얘 약간 정신 승리하는 건가? 네, 위로하더라고 서로. 서로 이제. 네. 서로 위로하느냐고. 200석이 안 되게 그만큼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무튼 200석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이 전국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강남을 비롯해서 부산, 경남 네. 이런 데도 굉장히 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 세력의 표가 계속 꾸준히 이제 득표율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물론 아쉬운 선거구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 민주 진보 세력의 힘이 강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지가 표출되는 선거였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상적인 게 이 목표가 누가 그 만든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총선 그 기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국민들의 배후 세력이 있다. 단일한 지침을 내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200석이라는 목표는 사실 촛불에서 윤석열 탄핵 의석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목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게 전 국민의 목표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맞습니다. 그 기점이 총선 중간에 넘어가서였어요. 초반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네. 중간에 한동훈이 너무 나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아 저놈은 안 되겠어. 이제 그리고 윤석열이 그 민생 토론회 다니면서 분노가 뒤로 갈수록 더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국민의 인식이 아 200석도 가능하겠다. 아 200석을 해야 즉각 탄핵이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민주 진보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우리 국민분들의 정치 의식과 수준이 더 높고 실제 정치 지형을 앞장서서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00석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여기에 맞춰서 기타의 세력들이 추동해 가는 것도 우리 국민분들의 힘이 아닌가 싶어서 그 지점이 총선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난 네. 게 아닌가 또 싶고요. 네, 그래서 그 분석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네, 평가하는 네. 거. 그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민심은 없는 거였냐? 200석이 가능한 민심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 그래서 촛불과 국민들의 민심을 중심으로 선거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선거 전략을 짤 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돌아보면 좀 아쉬웠던 점 있으면은 얘기 좀 아쉬웠던 점 말고 좀 승리의 요인들 조금 더 나눠보면 좋겠네요. 저는 그 아무튼 진보 정당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1대1 구도를 딱 만들었던 게 좀 주된 승리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좋더라고. 딱 두 장이잖아요. 딱 두 장이고 난 국힘은 안 뽑고 싶어. 그럼 그냥 고민 없이 이 사람을 뽑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선거가 아 윤석열 심판하는 선거구나, 윤석열 뽑는 거 대 윤석열 아닌 거 뽑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린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또 더 분위기가 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함께하게 된 진보 정당들이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 더 윤석열 탄핵 심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좀 주목을 덜 받은 것 같아서 아쉽고요. 네. 제가 도봉구 사는데요. 네. 저희는 세 번째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저희는 세 번째 정의당. 포스터가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이 당선됐어요. 진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네, 정의당은 역사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국민들의 이 반윤 민심 이거를 정확하게 정치 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국민들의 전략에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도 하고 읍소도 했는데 음.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네. 네, 잘 가시고 정신 차리면 돌아오시면 또 받아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기가.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정의당이 심판당한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정의당의 노선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었잖아요. 네. 뭐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냐느니 뭐 민주당 집회라는 이런 표현들도 막 나오고 좀 그러했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이러한 정치 세력은 국민들이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 시간이 아니었나. 네. 한국의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뜻깊은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보 진영도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의당의 모습 보면서 이게 진보적 원칙이라는 것을 각 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걸 세우냐 국민을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의당은 자신들만의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 이익과 반했던 거지. 그거를 수용을 못한 거예요. 정의당 입장에서. 왜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 건데? 역시 국민들은 바보야. 내가 이끌어야 되는 존재. 이런 우월주의가 표현된 게 아닌가. 어쨌든 그걸 국민들이 명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반윤석열 선거연합이 가지는 의의가 또 대단한 게 이후에 앞으로 어떤 연합정부를 구성해 갈지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성과들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고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는 막바지에 이제 종북 공세가 있었어요. 네.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굴하지 않은 거 이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주저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항상 이런 기사들만 나오고 국힘당에서 종북몰이에 종자만 꺼내도 손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음. 그래도 선거에 영향이 없구나 이런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 결에서는 김준혁 후보 관련한 것도 사실 잘 이겨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김준혁 저기 방패예요. 구산한님이 김준혁 방패가 됐어.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반 여성 후보이다, 여성 혐오 후보이다, 그리고 사실 낭낭 클럽
사업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미국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한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이 되었으나 친미 행적, 네. 그다음에 이 친독재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명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색깔론 공세, 이 여성 혐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문제였는데 어쨌건 잘 이겨내고 또 국민분들이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적폐들에게 또 알려준 사건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김은혜가 나와가지고 이대 출신인지도 몰랐지만 네. 저는 미군 성적대한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하면서 하하 웃는 장면 있잖아요. 네. 보고 어떠셨어요? 어, 그런 사람들을 이대에서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원치 많아가지고. 아 약간 숙여도 못 껴. 네. 네, 어쨌든 그 여성 혐오다라는 식의 공격이 너무 황당했던 게 사실 가장 대표적인 여성 혐오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여성 인권을 지키는 어떤 전사가 됐냐, 아 그렇게 하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저는 그런 것도 국민들 가려 보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적폐들의 총공세. 특히 저는 그 대진영과 촛불행동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이거 만들려고 공작 시도하다가 적발된 거 아닙니까? 그거 딱 총선 기간에 맞춰서 터트리려고 준비한 건 맞았던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도 국민의힘이다. 그걸 어떻게 또 국민의힘이다? 잡아냈는지. 약간 아, 위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 나올 뻔하셨어요. 흘려버렸네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잡아낸 게 사실 총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전환이었죠. 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후에 그 정부 현수막이 준비되었던 네.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일부에선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뭐 노동신문이 우리 뭐 윤석열을 국민들의 간다고. 의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북한이 총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좀 느닷없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아, 약간 그래요? 기자들도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영향 아니 주냐? 국민들이 노동신문을 못 보는데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노동신문은 조중동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었나요? 볼 사람들은 다 본다고. 뭐 어떻게든 자기들이야. 자기들 얘기야. 어떻게 봅니까 도대체? 네, 근데 본인들의 아무튼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 통일부의 느닷없는 발표도 사실 개별로 떼어놓고 보면 느닷없는 건데 전반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죠. 네, 국정원이 이런 판을 짜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퍼즐이 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어쨌건 대진년 학생들이 이걸 발각해내고 또 촛불 국민들이 이걸 이슈화시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음모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전쟁이기 막아낸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뭐 국제 정세랑도 다 연결되는 건데 미국이 힘이 빠지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를 읽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반전 여론을 더 높이고 윤석열이 전쟁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윤석열도 쉽게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좀 적폐들의 공세들을 국민들의 투쟁으로 막아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폐들이 이렇게 자 무기다 이렇게 꺼내면은 그 무기는 우리 이미 아는 거거든. 그래서 막 선제 방패를 내밀어가지고 그 방패로 무기를 부시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환상의 어떤 뭔가 전국이 아니었나 촛불 네. 국민들의 맞습니다. 활약이. 아, 저는 그런 데서는 촛불 행동의 이 촛불 집회가 총선 기간까지 계속되었던 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후사나 후보가 출마한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낙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쉬웠던 점들도 좀 얘기를 더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그거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의 민심은 이 정도로 폭발이 되었는데 민주당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선거운동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바지에 그 한동훈이 200석 얘기를 하면서 역결집 할까봐 갑자기 그 주장하던 심판론을 조금 낮추고 지역 공약 중심으로 네. 후보들이 네. 딱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선거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뭐, 맞습니다. 네. 국민분들은 정권 심판을 이 선거의 화두로 계속 띄웠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조금 뭔가 누그러뜨리는 경향이 되면서 상대는 역결집을 하는데 우리 진영도 결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렇게 이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자들을 단죄하고 우리에게 새 세상을 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권 심판을 네. 얘기했어야 됐던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향후에 전국을 운영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더 국민분들의 뜻에 받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는 그런 민주당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염두에 그-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결집을 두려워하고 걱정한 거는 국민들이 주권자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는 높으면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역결집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결집할 건지 그 방안을 내고 민심을 담아서 투표장으로 다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결집할까봐 투표를 더 할까봐 그걸 낮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맞나 이런 좀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정치인들 그런 걸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주권자가 실제로 이 선거와 이 정치에서 주인답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보장하는 데서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거를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집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전략은 좀 되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쵸, 그쵸. 국민분들이 200석 얘기를 왜 하는가? 이걸 그냥 의석수라고만 바라보니까 200석은 너무 욕심 같다라는 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200석은 민주당의 의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상징으로 200석이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당의 뭔가 자리, 의원 수 이렇게만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 속에 담긴 국민분들의 열망과 염원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를 좀 높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싸워야 맞아요. 뭐 의미가 할 있는 맛도 거죠? 나고 네, 할 맛도 나지 진짜. 이거 하면 진짜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나야 나도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맞습니다. 국힘당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막 하고 공세적으로 갔으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저기도 역결집하고 우리도 결집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투표율이 90%. 얼마나 민주적인 얼마나 나라입니까? 좋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투표율이 90%, 99%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두가 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과정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총선에서.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나오네요.